언젠가는 하려고 했던 이야기. 인지과학이 짱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도거동문과랑 그 다음에 심리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저는 심리학 공부가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좀 더 이렇게 IT라고 해야 할까? 그런 기술적인 거를 위에 쌓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지과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지과학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인지과학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학과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를 기반으로 인지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지과학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인지에 대한 학문이에요. 인지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추가적인 프로그램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이렇게 뭐 AI 같은 것들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 기술을 발견하고 어떻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의 제반 분야로 저희가 있는 게 인지심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 언어학은 이제 주로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전산 언어학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산 언어학, 그 다음에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마음에 대한 물음, 과연 내가 생각한다는 거, 마음이라는 거는 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 철학적인 물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있겠고요. 그 다음이 뉴로인포마틱스. 이거는 뉴로인포마틱스는 이게 뭐라고 하죠? 뉴로인포마틱스 이건 되게 좀 약간 새로운 분야여가지고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신경망 같은 거, 알파고 같은 거 그런 애들 만들 때 이제 신경망 얘기가 들어갔었죠. 그 뉴로인포마틱스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인간의 뉴런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경망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어떤 거를 훈련을 시키면은 이 레이어가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체계예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거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제반 분야.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6가지 제반 분야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내 전공으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랑 인지심리학을 가지고 지금 트랙을 타고 있고요. 다음 학기에는 뉴로인포마틱스 관련 수업들도 들으려고 예정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진짜 제가 진짜 제 전공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는 진짜 제 전공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유고,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이유로 혹은 같은 이유로 다른 전공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 전공을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성격 특성은요. 저는 한 가지를 오래 못해요. 한 가지를 오래 못하고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불타올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그라들고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저는.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하다가 접었고, 정말 제가 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면은, 근데 그 게임이 재밌으면은, 정말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게임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만약에 무슨 게임을 시작했는데 게임이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 게임을 다음날까지 못 남겨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을 끄고
침대에 눕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폰으로 그 게임에 대한 걸 다 검색을 해봐요. 근데 검색을 하면 내탈을 당하잖아요? 스포일러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싫어가지고, 근데 그 검색을 안 하고는 전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게임을 정말 한 번 잡으면 한 3일 동안 그것만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나쁜 점은 제 일상이 파괴된다는 것이고 3일 동안 게임을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기보다는 쌓이는 게 많죠.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니까.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정말 일상적인 살아가야 되는 것들, 잠자기, 그다음에 먹기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저 그런 거 다 동시에 못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를 하면은 그 정말로 하나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방을 치우면서 밥을 챙겨 먹으면서 잠을 제대로 자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거 못 합니다. 밥을 챙겨 먹고 잠을 제대로 자면은 학교 다니는 게 좀 힘들고요. 학교에다가 올인을 하면요. 밥을 잘 못 챙겨 먹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오래 못 해요. 근데 한 가지를 오래 못 하는 대신에 정말 다양한 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진짜 다양한 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한 가지를 오래 못 하는데 정말 오만 거를 다 하다가 집어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그런 막대 먹은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뭐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뭐 해금도 해금은 근데 좀 오래 했어요. 해금 한 1년 했나? 해금 한 1년 넘게 아니지. 기간으로만 따지면 한 3, 4년 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한 기간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지 해금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저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맨날 맨날 포켓몬 그리고 막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림을 그리려면은 막 이렇게 인체 공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림 쪽으로는 아예 접었고요. 그림이 솔직히 저는 공부할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문예창작가 저 예고의 문화창작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예고 진학을 반대를 하셔서 이제 그냥 일반고를 나오게 되었지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를 아주 뒤늦게 하다가 그 주변에서 모두가 저를 너는 거기 뭐 안 될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도 한 2주 만에 집어치고 이렇게 그래서 집에 아직도 펼쳐보지 않은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책이 있습니다. 화투까지만 떼고 빠르게 아니야, 일반화학도 보긴 봤구나. 일반화학은 화투랑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온갖 삽질들을 하고 그 다음에 문과로 전과를 해가지고 대학은 동문학과로 갔어요. 동문학과를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삽질을 좀 하다가 이제 경영학하고 심리학을 놓고 둘 중에 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경영학 쪽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라고 쓰고 성적이 그지같이 나와서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쪽은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뭐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렇게 뭐 게임 만드는 것도 시도해 본 적 있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뭐지? 뭐 있었는데 게임 되게 만들기 쉬운 약간 비주얼 노벨풍으로 그 게임 만들기 쉬운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게임 만들다 만 것도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저는 되게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집어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제가 전공을 정할 때 생각을 했던 거는 이게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음,
물론 아무거나 시작했다가 막 계속 집어치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습관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 사회에는 전문가는 굉장히 많지만 그런 전문가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그 약간 이빨 털기를 시전을 했죠. 제 그 모티베이션 레터에 그런 식으로 썼어요. 저는 굉장히 나는 흥미가 다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런 흥미들을 정말 다변적인 학문들을 연구하고 있는 인지과학을 공부를 해서 내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 사이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빨을 털었어요. 음,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어 결과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막 자랑하고 다니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철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그런 인문학 쪽은 결과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괴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쳐요. 근데 괴테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어 괴테에 대한 정말 획기적인 해석을 하는 논문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논문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딱 보여줬을 때 어떤 그림이나 혹은 뭐 응용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눈에 딱 띄게 다른 사람에게 딱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가갈 수, 다가가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편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문학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문학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근데 그때도 별로 막 문학 해설과 비평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문학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서 저는 오히려 응용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뭐 이런 쪽이 그러니까 거지같이 하지만 정말 하나도 모르지만 그런 쪽이 오히려 흥미가 더 있어서 이런 쪽으로 약간 진로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 문제도 있죠? 취직. 뭐, 이제 뭐, 개발이나 이런 거를 좀 할 줄 알면은, 뭐,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 뭐, 취직에서도 좀 더 이렇게 간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워서 진로를 좀 틀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되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블루카드를 일정 연봉 이상이 되면은 블루카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족 직군으로 해당이 돼서 IT 같은 경우에는 38,000유로 이상 연봉이 되면은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블루카드의 혜택은 21개월 이상 근로를 할 시, 독일어를 B1 이상 할 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부족 직군이 아니다 그러면은 4만 7천 유로, 4만 8천 유로를 벌어야지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러한 성격 특성 때문에 인지과학이 정말로 매력적인 학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지과학도 힙하잖아요. 저는 또 그리고 남들 안 하는 거 좋아해요. 약간 힙한 거 좋아해요. 근데 힙한 거 중에 어, 엄청나게 인기 좋으면서 힙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이폰, 그 다음에 뭐 설빙, 그 다음에 뭐 벌집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새로운데 아직까지 많이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은 거 저는 이런 거 도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지과학이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제가 고민했던 진로는 신경과학 쪽이랑 이제 뇌과학 쪽이죠. 뇌과학 쪽도 굉장히 전도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인지과학 쪽도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고, 독일 내에서는 신경과학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대학들도
많고요. 인지과학은 제대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한 세 군데 되나?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긴 했는데, 뭐,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앤 브레인은 약간, 그, 약간 융합학제긴 한데, 철학적으로도 배울 수 있고, 뇌과학적으로도 배울 수 있고, 근데 인지과학이라기에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좀 모자라가지고, 그렇고, 만약 신경과학 쪽으로 아예 관심이 있으시면은 훨씬 더 기회가 많아요. 독일어를 못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좀 더 이렇게 널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신경과학 쪽으로 진로를 읽어봤더니요, 생물학 선생님이 되거나, 생물학 교수님이 되거나, 생물학자가 되거나, 생물학을 연구를 하거나, 뭐 이게 진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생물학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 신경과학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까지 재미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지각심리를 들었을 때 그 과목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물론 언제나 지각하고, 그 교수님은 한국에서 들은 거였는데, 그 교수님은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출석을 안 부르셨어요. 그럼 맨날 지각하고, 어, 근데 그 과목이 진짜 멋있었던 게, 그 양안시 같은 거를 배웠거든요. 바이노큘러 비전. 이렇게 이렇게 눈알이 두 개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쪽 눈으로 보는 거랑 이쪽 눈으로 보는 거랑, 여기 뭐 예를 들면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그럼 이쪽 눈으로 보는 거랑 이쪽 눈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그죠? 이쪽 눈만 뜨고 왔을 때랑 이쪽 눈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눈알이 두 개 있는 게 그 양안시 3D로 볼 수 있는 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술을 차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3D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이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지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만약에 양안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3D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죠. 솔직히 양안시 뭐 3D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사기인데,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건데 우리 뇌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그 세계니까, 예를 들면 3D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3D 영화가 진짜 3D가 아니지만 3D처럼 보이기 때문에 3D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뇌를 속이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정말 재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알고 싶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지과학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좋아요. 일단 진짜 힙한 모든 것들이 다 다뤄지고 있고요. 그 VR 쪽으로도 랩이 있고, 그다음에 MRI는 없어요. fMRI 머신은 없어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근데 EEG 같은 경우에 연구가 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 트래킹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저빌리티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랩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션 캡처도 유니버시티는 아니지만 호chschul에서 모션 캡처 랩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뭐 알파고 같은 친구들도 뭐 알파고 관련 발표들 지난 학기에 몇 개가 있었어요. 워낙 힙한 논문이다 보니까 관련 발표가 몇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막 이렇게 약간 힙한 약간 미래 기술 이런 거 다 배워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설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론 쓸데없는 것도 배웁니다. 프롤ог 같은 거. 프롤og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논리 기반 언어인데요. 이제 언어학을 하는 데선 좀 쓰여요. 근데 우리나라에 책 나와 있는 거를 본 적이 없고요. 딱 한 권 봤는데 어쨌건 그런 쓸데없는 것도 좀 배우긴 하는데
물론 이건 비밀입니다. 내가 쓸데없다고 얘기했던 걸. 재미는 있어요. 플롤ог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있어서 프롤og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있긴 한데, 근데 뭐 제 취향은 아님.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쓸모가 있고, 진짜. 그리고 내가 학부에서 배운 것들도 여전히 써먹을 수 있고, 그게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물론 하루하루 내가 멍청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되게 응용 어플리케이션 만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유니티 같은 거 만지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 안 같고 그냥 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문제가 있어도 계속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수학 문제 같은 거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마주하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막 튜토리얼 같은 거 따라하고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지과학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힙해요. 이정모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오래된 학문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인지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새로운 접근 방식이고 이러한 방식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차용을 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재미있는 학문이고요. 저는 이거 공부한 거 진짜 후회 없어요. 전 지금까지 공부한 거 중에 지금까지 초, 중, 고, 유치원, 대학원 다 통틀어가 지금 제일 신나요. 물론 지금이 제일 멍청하게 느껴지긴 해요. 지금이 제일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멍청하지? 진짜 하루에 5번씩 그 얘기해. 친구들이 이제 막 짜증내. 막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러면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 막 주변에서 막 짜증내는데,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재밌어. 멍청하면 어때? 재밌는데. 멍청하면은 배우겠지. 멍청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거를 마주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도전해보지 못한 어떤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어떤 거를 배우고 있다는 거고, 도전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거든요. 왜 내가 만약에 뭐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장애물로 인지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가 없고 그냥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까지 멍청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내가 스스로를 멍청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꽤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멍청하게 느껴지는 건 좀 괴롭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지과학을 공부합시다. 너무 좋아요. 너무 힙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이런 학문이 또 어디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동문과를 공부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독일 문학과 독일 어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지과학을 공부하면 여러분은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독일 문학? 어쩌면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어프로치로 어떤 문학의 언어적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읽어드릴 수 있는 미닝풀한 시멘틱 뭐냐, 어쨌든 그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빌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지금 이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에 대해서 주절주절 떠들어 봤어요. 자야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새 생활은 2시, 3시, 4시에 자고요. 그 다음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근데 9시까지 거기 있으려 그러면은 내가 한 적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 안 되겠어요? 8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나? 어쨌든 할 수 있다. 화이팅! 힘내봅시다. 막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게. 이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요새는 이 학문이 가진 가능성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아요.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있고 어떤 방향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워낙 여러 가지들이 흥미로워서 지금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워낙에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한 학기만 있으면 석사 논문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아마도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 학기 정도 더 다니거나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후에 닥쳐올 미래가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아요. 물론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다니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아요. 굉장히 설레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할 줄 알고 내가 뭘 할 때 가슴이 뛰고 신나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순간에 까먹고 지나가는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장 처음에 떠올렸던 답인데 근데 그걸 잊고 그렇게 살아요, 보통. 근데 그거를 다시 생각해보는 거, 그거를 내가 알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전공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때 있어서. 저는 모든 개인들이 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할 때 가슴이 뛰고 이거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덮어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하는 게 가장 가슴이 뛰는 신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8분. 이렇게 다 듣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런 거 맨날 2배속으로 봐요. 비밀. 어쨌든 감사해요. 안녕.